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대단한 인물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로 맨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안하무인이죠. 그리고 어떤 규정도 없다. 또 하나는 좀 정직하지 않다. 상대를 흠집내고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다. 거짓말도 그건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오늘날 역시 그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해서 그런지 트럼프가 뭐 완전히 1인 동무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강력한 군사 경제력을 바탕으로 원맨쇼를 하는 격인데요. 우선 트럼프의 특징이 보면 어떨까요? 다른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는 뭐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군인이 외국에서 즉 미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은 보면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무기를 바로 팔아먹는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자기의 그 평화주의적 이미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종식시킨다. 종전 협상을 유도한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가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는 뭐 집권 7년 7개월 동안에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피는데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좀 심각하죠.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뭐 10배 올린다 하다가 최근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최근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해서 한 25%를 적용하겠다. 일본은 15%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를 살필 때 역시 그 이른바 그자의 그 특징은 정말 자기 어떤 허세를 통해서 강한 지도자, 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고 또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휘둘러서 거의 무법과 합법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봤을 때 역시 그 막가는 듯한 그 언행을 하지만 그러나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그러니까 말은 막말하죠. 상대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제하지 않고 최고로 지독한 언사를 선택해서 공격한다. 그러나 역시 그 막말을 할 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 무릎 꿇고 와라. 어떻게 보면 거래 협상의 여지를 일단 남겨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익을 챙긴다라는 식으로 일단 몰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전을 벌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자기가 계속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심리 흔들기를 계속하더라. 그리고 대내 정치를 또 중시하죠.
역시 트럼프가 일기 집권 후에 이제 대선에 패배해가지고 4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트럼프가 뭐 의사당 난입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등과 관련해서 탄핵을 2번 탄핵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자기 2기 임기가 끝났을 때 임기 이후에 자기를 일단은 보호한달까 정치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미 국내 정치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몰고 가죠. 전임 정권, 바이든 정권 때 FBI 연방정보국 국장이라든지 자기에게 어떤 사법적 조치를 취했던 머리 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살리겠다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자기를 괴롭힌 정치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갚음을 하는데 또 자기가 임기 끝났을 때 당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미 국내 정치를 자기 지지하고 또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국내 정치를 몰아간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가혹한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원조를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도 지원 등을 다 끊죠. 그리고 미국 대학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모를 방치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저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를 할까? 그리고 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정치인이냐 할 정도로 막말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한미 동맹 구조에 대해서 법적 의미에 대해서 트럼프는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잡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1953년에 이승만 정권을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게 보면은 미국이 갑이고 우리 한국이 을인 상태로 이제 조약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당시 6.25 직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제 정치를 좀 아는 분인데 국가 주권을 말이죠 외국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조약을 맺는다.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가 주한미군의 한국 주도를 권리로 규정해가지고 사실은 무지막지한 결정이었죠. 권리로 외국군이 온다는 것은 어떤 침략군이 오는 것하고 똑같진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제 권리를 한국에 주둔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기지는 다 치유 복권지대입니다. 미군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국 공권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로 주한미군을 통해서 소련,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에 대한 미국 핵전략을 수행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 세계 핵전략의 최전방 기지입니다.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비밀을 해왔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은 대북 군사 억제용이다. 재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한국 정부 대통령도 역시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에 대한 세계 전략 수행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역시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어떤 압박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주한 미군 기지, 뭐 예를 들어서 오산, 군산, 평택 기지를 향해서 다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쪽 공격용으로 배치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외로 주한미군을 보내고 들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만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중국과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참전하겠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은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 중국의 군사 기지에 대해서 정밀 정찰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은 2016년부터인가요? 사드를 배치한 직후부터 한한령을 통해 가지고 관광 금지, 그 다음에 수출입 등에서 통제를 가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영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서,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좀 비겁한 면이 있죠. 사드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의 권리에서 왔습니다만 한국도 동의했다고 하는 한미 동맹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대조를 볼 수 있는데, 그 약한 고리인 한국을 중국이 일단은 제재를 가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죠. 이 강대국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해외에 파견되고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주한미군의 그 기지인 한국에 말이죠. 오산, 군산, 평택이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한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는 말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가 가장 큰 것인데, 미국의 세계 전략을 주한미군이 수행하면서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 러시아에 말이죠. 공격 대상이 되어 있고, 그 주변 한국 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수도권에도 미군 기지 많은데,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뭐 절반이 와 있습니다. 뭐 천문학적인 말이죠. 사상 최악의 전쟁 피해가 우리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어떤 이해 충돌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 한미 동맹 관계가 갑을 관계라고 그러는데, 필리핀과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 관계는 대등한 주권 국가끼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미군이 말이죠. 필리핀이라든지 나토 회원국 미군 기지에서 뭐 비밀리에 작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들여온다 안 됩니다. 그건 다 주둔국의 사전 통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선진국입니다. 10위권 이내죠. 그리고 우리가 한류라든지 K-팝이 세계를 지금 행복하고 열광시키는데, 우리가 선진국답게 말이죠. 미국에 요구를 해야 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가 이제 보면 이 조약 폐기는 한 당사자가 타 당사자에게 폐기를 통과하면 1년 후에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고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에도 이루어온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21세기 말이죠. 이 지금 시대 상황에서 그 18세기, 19세기나 있을 법한 그런 그 조약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도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뭐 3,500억 불 요구, 뭐 주한미군 주둔비 요구에 대해서
그 우리의 요구대로 뭐 관철시킬 수는 없겠으나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 군사 동맹을 정상화시키고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환수를 해서 주권 국가답게, 즉 미국이 필리핀과 나토 회원국 일본에서 군사 관계가 평등 관계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맺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시 협의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경제 관계 이러한 부분도 정상국가의 그런 것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트럼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몇 주간 말씀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한미 동맹의 전체 규모, 심각성, 특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